기계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분사하는 것. 자, 분사란 말은요,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소실에 분사하는 것을 분사 노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1번의 답 3번. 2번 실린더에 마모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린더에 마모가 생기면요, 압축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크랭크 실내에 윤활유가 오염되겠죠?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저하돼요. 그런데 조속기에 작동 불량돼 있는데 이 조속기하고 실린더 마모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조속기는 로터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실린더 마모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디젤 기관에서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연료 공급에 비해서 공기가 적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적어요. 그러면요, 배기색은 검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떨어지겠죠. 배기색은 검은색, 출력은 저하. 답은 3번. 4번 밸브 스템 엔드와 로크암, 탭핏 사이의 간극을 뭐라 그러죠? 이걸 밸브 간극이라고 합니다. 4번. 5번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윤활유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이건 뭐냐면 액체가 유동할 때 나타나는 내부 저항으로서 점도를 말합니다. 점도. 답은 2번. 6번 디젤 기관을 시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로 고장이 나면 냉각수의 온도 상승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은 수온 조절기의 고장입니다. 답은 2번. 7번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입니다. 오일 여과기는 오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작용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사행정 사이클 기간의 행정 순서입니다. 자, 이거 두 문자 따봅시다. 흡압 똥배입니다. 흡압 똥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답은 4번. 9번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헐겁다 이 말이에요. 헐거운 정도를 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격이 너무 크단 말은 많이 헐겁단 말이죠. 자,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많이 헐거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벨트 유격이 너무 크면 회전이 불량해집니다. 그러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어요. 답은 3번. 10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 자, 조속기를 거버너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속기입니다. 조절한다,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결국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분사량 조정 조속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타이머라고 합니다.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타이머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 압력을 조정하는 거, 이것을 노즐 홀더라고 그래요. 노즐 홀더. 따라서 답은 2번. 11번 디젤 기관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 자,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시동이 꺼지겠죠. 연료 필터가 막혔어요. 연료 탱크 내에 물이 들어옵니다. 또는 연료 연결 파이프에 누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4번 프라이밍 펌프가 불량할 때, 프라이밍 펌프는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또는 공기 빼기 작업할 때 필요한 장치를 프라이밍 펌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라이밍 펌프가 불량하면 연료가 잘 안 보내져요. 또는 공기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죠. 공기를 아직 안 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시동이 불량합니다. 시동이 불량하다.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일상 점검 정비 작업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 점검 정비 작업, 엔진 오일량 체크해 봐야 됩니다. 브레이크액 수준 점검 체크해 봐야 되고,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자 체크해 봐야 되죠. 근데 연료 분사 노즐의 압력 요거 점검은요, 요거는
특수 정비입니다. 특수 정비. 특수 정비에 속한다. 따라서 답은 4번. 13번 엔진이 기동되었는데 엔진이 걸려있죠. 그런데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돼요. 수명 단축. 답은 1번. 14번 퓨즈의 용량 표기가 맞는 것인데 퓨즈의 용량 표기는 A. 이 A가 뭐죠?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자, 암페어로 갑니다. 암페어. 따라서 답은 2번. 15번 겨울철 디젤 기관 시동이 잘 안되는 원인입니다. 자, 겨울철에 디젤 기관은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열장치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열장치가 고장나면 겨울철에 디젤 기관 시동이 잘 안 걸리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예열장치 고장입니다. 16번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기동 전동기 회전력이 작아집니다. 엔진 크랭킹 잘 안돼요. 엔진 크랭킹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동 스위치하고 축전지 터미널 부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은 4번. 17번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 화기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납산 축전지는요 수소가스가 발생하잖아. 근데 이 수소는요 폭발성 가스입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 화기를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발생된 수소가스가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18번 AC 발전기. AC가 교류죠.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시 전자석이 되는 것은 이거는 로터입니다. 로터.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서 전자석이 되는 것은 이건 계자철심입니다. 계자철심.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시 전자석이 되는 것은 로터. 직류 발전기에서 작동 시 전자석이 되는 것은 계자철심. 19번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입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견인력도 감소하죠. 그리고 연료 소비량 증가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관행이 아니고 과열입니다. 엔진이 과열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0번 다음 중 굴착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굴삭기라 불렀고 지금 굴삭기 작업 과정에 작업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브레이커 있고 파일 드라이버 있고 크러셔 있는데 힌지 버킷은요 이건 굴삭기가 아니고 지게차입니다. 지게차의 작업장치 중에 하나가 힌지 버킷입니다. 그럼 힌지 버킷으로는 석탄이나 소금과 같은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을 이걸 취급하는데 적합합니다. 힌지 버킷으로는 석탄이나 소금을 취급할 때 적합하다. 따라서 힌지 버킷은 지게차의 작업장치. 답은 3번. 21번 기중기 붐에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장치로 틀린 것인데요. 기중기 붐에 설치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거 파일 드라이버, 백호, 그리고 크램셀이죠. 크램셀. 그런데 스캐리파이어는 쇠스랑 장치인데요. 요거는 모터 그레이더의 작업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2번 공기 브레이커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 이 캠입니다. 캠이 되겠습니다. 공기 브레이커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캠. 23번 자동 변속기의 메인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인데요. 자, 클러치판이 마모가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클러치판이 마모가 되면 그러면 엔진은 정상이에요. 엔진은 정상이다. 정상이지만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클러치판이 마모되면 엔진은 정상인데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다. 자, 근데 자동 변속기 메인 압력이 떨어진 이유는 오일이 부족하든지 오일 필터가 막히든지 오일 펌프 내에서 공기가 생성되면 자동 변속기의 메인 압력이 떨어집니다. 답은 1번. 24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 자, 리프트는요, 자, 포크를 상승 또는 하강입니다.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또는 하강시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5번. 트랙 장치의 트랙 유격이 너무 커 느슨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트랙 유격이 너무 크면 그러면 트랙이 벗겨지기 쉽죠? 답은 4번. 26번.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인데,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트럭과 호퍼의 토사 적재 작업이에요. 토사를 적재 또는 이 토사를 이동하는데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백호 작업할 때, 백호는 뭐냐면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에 굴착에 작업합니다. 백호 작업은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에 굴착하는데 작업하고, 그리고 수중 굴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훅. 자, 훅이 뭐예요? 훅은 갈고리죠. 갈고리 작업을 훅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4번. 27번.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기준 초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재 중량 맞죠? 승차 이론 맞습니다. 적재 용량 맞는데 운행속도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운행속도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28번. 건설기계 관련법상 건설기계는 특수건설기계를 포함해서 총 몇 기종이죠? 27기종이죠. 27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9번.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이게 뭐죠?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30번.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일 보충 아닙니다. 배터리 교환 아니죠. 창유리 교환도 아니에요. 자, 근데 4번에서 보면 엔진 탈 부착 및 정비 또는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31번. 자동차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에요. 1번. 철길 건널목에서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죠. 2번. 철길 건널목 부근에서는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철길 건널목에 일시정지 표지가 없을 때입니다. 이때요. 서행하면서 아니죠. 그래도 일시정지 표지가 없어도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4번.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한다. 답은 3번. 32번. 술에 만취한 채. 술에 만취했어요. 음주 조종이죠. 음주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그러면 반드시 면허 취소입니다. 답은 1번. 33번. 1톤 지게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돼 있는데요. 답은, 자, 기출문제에서는 2번이었어요. 그런데 1톤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최근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20년 이하하고 그리고 20년 초과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20년 이하는 2년, 20년 초과는 1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안 오겠죠. 1톤 지게차 돼 있고 연한이 20년 이하야. 20년 이하의 1톤 지게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자, 답은 일단 2번으로 하겠습니다. 34번. 편도 4차로의 경우 교차로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면 몇 차로로 진입 통행해야 합니까? 4차로입니다. 답은 4번. 35번. 그림의 교통안전 표지입니다. 교통안전 표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뱀 모양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좌우로 이중구분 도로입니다. 좌우로 이중구분 도로. 따라서 답은 2번. 36번. 건설기계 소유자가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자 하는데 등록번호표 반납, 이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이거 건설기계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답은 3번. 37번. 유압기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 이게 뭐죠? 과부하를 경감시키죠. 경감시킨다, 완화시킨다, 안정시킨다. 이게 릴리프입니다.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한번 해볼까요? 릴리프는 경감, 완화, 안심, 안정 이런 거예요.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38번. 유압기계의 장점이 아닌가. 유압기계는요, 속도 제어가 용이합니다. 에너지 축적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대신 점검이 복잡해요. 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점검이 복잡하다. 그리고 힘의 전달 및 증폭이 용이합니다.
39번 유압모터 특징으로 맞는 것이에요. 자, 1번, 2번, 3번 다 틀렸고 무단 변속 용이합니다. 유압모터는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40번 다음 중 유압장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압장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일량 점검, 필터 교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0번의 답은 2번. 41번 다음 중 유압 펌프에서 가장 양호하게 토출이 가능한 것 돼 있는데요. 이 보세요. 막혔다. 펌프 회전 방향 반대다. 탱크 유면이 낮다. 이러면 양호하게 토출이 안 됩니다. 자, 근데 2번 작동유의 점도가 낮으면 양호하게 토출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 42번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 자, 이 순서를 영어로 해볼까요? 시퀀스. 자, 순서를 영어로 하면 시퀀스입니다. 뭐 시퀀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시퀀스가 맞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에서 제하는 밸브, 시퀀스 밸브입니다. 순서 시퀀스 밸브. 43번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펌프 효율이 저하되고 밸브류의 기능이 저하되죠. 그리고 오일 누설의 저하가 아니고 오일 누설은 오히려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답은 3번. 44번 유압장치 내에서 국부란 말은 부분적인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 높은 압력, 소음, 진동. 이게 뭐죠? 캐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동현상, 빈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45번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거, 이거 추압기죠. 어큐뮬레이터 추압기가 되겠습니다. 46번 폭동 실린더 양로드형을 나타내는 유압기호입니다. 그러면 복동의 반대말은 뭐죠? 단동이죠. 단동. 그럼 단동과 복동을 구별하는 기준은 요 위에 꼭지가 하나 있잖아요. 단동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꼭지가 둘 있죠. 복동이에요. 복동. 자, 여기 밑에가 3번과 4번이 복동입니다. 그리고 양로드형은 로드가 양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양쪽에 다 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거죠. 그죠? 이게 양로드형이고 편로드형은 줄이 중간에 끊겨요. 이게 편로드형입니다. 답은 4번. 47번 일반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용도 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합니다. 수공구는 손에 잘 잡고 떨어지지 않게 작업합니다. 그리고 볼트 및 너트 조임에 파이프렌치 아니죠. 파이프렌치는요 파이프나 둥근 물체를 잡고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게 파이프렌치입니다. 답은 4번. 48번 스패너 작업 방법 옳은 것입니다. 스패너는요, 자,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밀면서 작업합니다. 밀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말 잘못했죠. 밀면서 작업하면 다칠 수 있어요. 따라서 당길 때 당기면서 작업합니다. 당기면서 풀고 조이니까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9번 일반 화재 발생 장소에서 화염이 있는 곳을 대피하기 위한 요령이다. 보기 항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불길이 막 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번 머리카락, 얼굴, 발, 손. 자, 우리 신체 부위 요거 불과 닿지 않도록 해야죠. A는 맞고요. 그 다음에 수건에 물을 적시죠. 그리고 코와 입을 막습니다. 호흡기 막아야 되겠죠? 막고, 그리고 탈출합니다. 막고요. 그리고 몸을 낮게 엎드립니다. 낮게 엎드려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물로 적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불길에 의해서 자 이제 불이 번지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있잖아. 옷을 물로 적시고 통과한다. A, B, C, D 모두 다 대피 요령입니다. 답은 3번. 50번 작업과 안전보호구의 연결이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그라인딩 작업. 자, 그라인딩 작업하면 분진 이런 거 막 발생하죠.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m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벨트 필요하겠죠. 그리고 산소 결핍 장소는 공기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크 용접은요 눈을 보호해야 돼요. 그럼 눈을 보호하는데 도수 렌즈 안경이 아니고 요거는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때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광 안경을 착용합니다.
차광 안경. 답은 4번. 51번.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안전점검한 내용은 상호 이해하고 공유할 것. 1번 맞죠? 2번. 안전점검 시 과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 점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 세 번째. 과거 재해가 발생한 곳에는 그 요인이 없어졌는지 확인할 게 필요하고요. 4번. 안전점검이 끝나면 강평을 실시하여 안전사항을 주지할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작업복. 자, 옷을 왜 착용하죠? 이거는요, 재로부터 작업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멋부리기 위한 거 아닙니다. 답은 3번. 53번. 아세틸렌 용접기에서 가스가 누설되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누를 검사가 가장 좋습니다. 답은 1번. 54번. 안전관리에서 산업재해 원인이 아닌 것. 산업재해 원인, 방호장치 결함, 불안전한 조명, 불안전한 환경. 근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죠. 이거는 산업재해 예방하고 관련된다. 답은 4번. 55번.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힘겨워요. 힘겨우면 어떡합니까? 기계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기름 묻은 장갑, 미끄럽죠. 이러면 안 돼요. 기름 묻은 장갑 안 됩니다. 세 번째, 지렛대를 이용한다 맞고. 4번,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답은 2번. 56번,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과 같은 표지입니다. 자, 보세요. 불 나고 있잖아요.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답은 1번. 57번, 항타기. 항타기란 말은 뭐냐면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입니다.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타기입니다. 항타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 배관과의 수평 거리를 최소한 몇 미터 이상으로 간격을 띄워야 되죠? 2m입니다. 2m. 답은 1번. 58번. 도시가스인 천연가스가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압력이 0.5 메가파셀이에요. 그러면 0.5 메가파셀일 때 이 압력은 도시가스 사업법상 어느 압력이죠? 중압입니다. 중압은 0.1에서 1.0 미만이죠. 0.1에서 1.0 사이 메가파셀이에요. 중압입니다. 중압. 59번. 다음 배전 선로 그림에서 A입니다. A 보니까 요거 있죠. 요거 뭡니까? 요게 애자입니다. 현수애자죠. 현수애자. 60번. 건설기계가 고압전선에 근접 또는 접촉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전기에 감전되는 겁니다. 그죠? 감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0문제 푼다고 고생 많았습니다.